HR 업무 실무자는 비즈니스적 경험을 토대로 기획과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HR 어널티스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빅데이터의 포브의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밸류에만 국한시켜서 소극적인 관점으로 빅데이터를 바라볼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이 말한 골든 스크롤에 대하여 Why? 왜 HR 어널티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부터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hat? 빅데이터 분석으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방향, 즉 목적, 결과에 대해서 해결 대책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How?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 뚜렷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야 합니다. 스마트 모델에 앞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우리 회사는 ERP 시스템 도입으로 HR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 실무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과 그러한 시스템이 다 알아서 척척 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HR 분석 방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회사 내 HR 시스템은 발생 시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의 시스템이지 분석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을 관리하는 KPI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우수 인력에 대한 이직률과 그에 따른 이직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직 원인의 38%가 급여에 대한 불만, 37%는 비전이 없어서 라는 보도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이직의 원인이 정작 급여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일반화한다면 문제 해결 및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급여에 대한 관점을 회사, 직원, 가정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급여 불만, 퇴직 이유 중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왔습니다. 즉, 급여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생활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으로 설정하는 생활급여는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급여 지수는 회사 내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해석하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부동산 시세, 학원비, 가계지수 등의 공공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분석하여야 이면에 숨겨진 현상을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HR 업무의 일부로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빅데이터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또 다른 많은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 실체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관리란 소극적인 의미의 데이터 저장과 유출 방지만의 방식이 아니라 필요로 한 데이터를 추출, 정제, 가공하여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넓은 의미의 관리를 내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 파악조차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하느냐, 즉 빅데이터의 4가지 부위 중 하나인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건설적이고 적합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유용하게 만들려면 먼저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직률 관리라는 지표 관리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목표를 수립했다면 우수 인력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우수 인력인지, 우수 인력의 직급별, 근속연수별 통계 분포는 어떠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과 형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한 지표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검토한 후 그러한 데이터의 보유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로부터 수집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분석할 준비도 하여야 합니다. 이직 이유 중 표면적으로 나타난 급여 불만, 비전 부재, 사내 인간관계 등에 대해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생활급여 지수란 주택 보유 유무와 임대 형태, 지역 위치, 맞벌이, 혹벌이냐에 따른 세대별 수입, 그리고 부양가족 수, 자녀의 학령, 연령 등에 따른 생활지수와 실급여와의 관계지수를 산정하여 이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내의 정형 데이터와 외부의 데이터가 매시업되어 분석하여야만 조금 더 깊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HR 어널리틱스에서도 다양한 지표 및 지수를 만들어 활용하여야 합니다. 조직평가를 하다 보면 의사소통 지수와 관계교류 지수를 만들어 분석하게 되는데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평가 기준보다 설문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사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지수에는 구성원 간의 전화, 통화 횟수, 통화 시간, 이메일 건수, 개봉 시간, 피드백 시간, 재전송 피드백 횟수, 회의 시간 및 참석 인원 등의 다양한 내부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활동 사항 등을 기준으로 지수를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협업 지수를 산출하여 사내 영향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HR 분석을 기반으로 승진 적합성, 퇴사 가능성, 특정 인력의 퇴사 예정 시기, 훌륭한 리더의 특성 지표, 동료와의 협업 지수, 사내 소통 지수 등에 대한 회사 고유의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사 지원자들에게 액게임을 하도록 하여 지원자들의 행동 특성과 패턴을 파악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 민첩성, 통찰력, 실용력, 침착함, 지각력, 편견성, 전략성, 빠른 학습도, 문제해결 능력 지수 등 9가지의 핵심 결과물을 면접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심도 깊은 면접이 되도록 활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감성 분석은 직원들의 정서 경험에 대한 패턴을 알아내고 행동을 이해하며 직원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안도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분노와 절망에 대해 유발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조직 시스템 및 관계, 업무 구조, 업무 수행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서 경험에 따른 업무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어떤 인사이트라도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정보를 적합한 형식으로 보고되도록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보는 대상이 정보와 그 정보가 만드는 인사이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그래프와 차트를 사용해 결과를 시각화하여야 하며 데이터 시각화는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하며 데이터 간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널리틱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어널리틱스를 적용해 인사이트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오늘날 소셜미디어나 센서를 비롯한 다양한 출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직감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분석적인 정보를 토대로 직관에 따를 때 비로소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HR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경향은 소셜미디어의 활용입니다. 리더와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채용, 인적자원 개발, 조직 문화, 부서 간 협업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직원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있으며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어떤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외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사 지원자의 심사와 분석을 통해 입사 지원자가 기업의 문화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예측 모델을 통해 몇 년 이상 근무할 확률이 높은 지원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지원자가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특정 직무나 기업 문화에 적절한 인재인지 평가하며 특정 직원에 대한 근속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전체 직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회사에 계속 머무를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랜디 맥도날드는 빅데이터와 애널리틱스는 인적 자원을 조직의 운영과 연계시키는 출발점이며,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의 직감에 의존하지 않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R 애널리틱스란 깊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 개선으로서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흔히 접해왔던 구글의 훌륭한 관리자의 행동 8가지는 구글이라는 조직 환경, 사회 환경, 인적 환경이 변수에 따른 분석 결과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관리자가 그냥 그대로 취해야 할 행동은 분명히 아니며 자사의 환경을 중심으로 인재상을 정립하고 행동 패턴을 찾아 HR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사내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는 매시업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기업의 어떠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 환경에 맞는 최적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맞춤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항목, 즉 변수만 고려할 시 보다 많은 항목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형을 하여 최적화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변수를 파생시켜 분석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데이터만 있어도 또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